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방송공정성 훼손의 몸통 배현진 아나운서가 가야 할 길. 자유한국당이 오늘 배현진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영입하며 문재인 정권의 포갑적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분들을 다가올 선거에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방송 장악의 몸통이자 공정성 훼손의 표상이었던 배현진 전 앵커의 어두운 과거를 피해자라고 포장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2012년 방송 공정성을 위한 MBC 파업 이후 MBC 뉴스는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으로 전락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에만 매달리던 참 기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영민한 처세술의 달인들만 득세했던 그 MBC의 역사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는,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 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라는 한 MBC 앵커의 절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론사라기보다는 관제방송으로 전락했던 바로 그 과거의 MBC 한가운데 배현진 앵커가 우뚝 솟아있지 않았습니까? 최장수 뉴스데스크 앵커라는 배현진 전 앵커의 그 최장수 기간이 바로 정확히 MBC의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이제라도 그 부끄러움을 안다면 국정농단의 본진으로 발걸음을 옮길 일이 아닙니다. 꽃길만 쫓던 배현진 앵커의 선택이 이번만은 장밋빛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배현진.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이제 한국당으로 가서 서울의 송파을 전략공천. 이 사실인 거죠? 네.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사표 냈다는 거죠? 어제 사표 냈던 거 아니에요? 사표를 언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리가 됐고 송파을에 공천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고, 그 지역이 이제 원래는 최명길 전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출마해서 무소속 김영순 의원을 한 5%포인트 격차로 따돌린 지역이거든요. 송파구청장 출신 김영순 전 청장은 지난번 그 옥새 파동 때문에 공천을 못 받고 그 유명한 옥새 파동. 네, 그 무공천 지역으로 남아서 당시 한국당에서는 후보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명길 전 의원이 당선이 됐던 지역이고, 당시에 이제 출구조사도 0.3%포인트 차로 김영순 대 최명길이 박빙으로 나타났던, 그래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지금은 또 다른 김성태 의원이 있거든요.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인데, 그 배현진 아나운서를 거기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꼽은 거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배현진 대, 그리고 지금 사실상 무명 후보가 한 명 민주당에는 있고요. 많이 안 알려진 후보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그 방송인으로 알려진 박종진 전 앵커, 캐도남마로 유명했던.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민주당은 아직 그 아까 했던 지역위원장 분이 계시고 새로 뭐 영입 카드가 거론도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송파을을 안희정 지사 투입론도 좀 나왔었죠. 과거에. 그래서 어떤 후보를 낼지 여당에서 그게 좀 관심. 배현진을 꼽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마 지금 현 위원장보다는 거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 하다가 그러니까 기자는 아니지만 아나운서도 사실은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수기 기간 없이 이렇게 바로 한국당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그
윤리적으로 납득되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 출입 기자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 가고 뭐 정당 출입 기자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그렇죠. 그때도 후배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의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 장 기자님을 여당에서 스카우트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얘기는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지금 대로 그런 수의 앵커이기 기간은 때문에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그런 뭐 삼고 초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런 삼고 초려하면서 고사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나중에 하더라도 뭐 1년 후나 2년 후에 총선, 2년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출마하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MBC의 대표가 바뀌면서 네. 본인이 이제 보직이 없어지고 사실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죠. 뭐 그런 측면을 보수 진영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MBC가 지금 진보 여당에 다 장악이 됐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전면으로 새로운 젊은 인물을 내세운 거고요. 보수층 또 어르신들은 아마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를 보고 좀 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무대가 됐고 민주당에서는 거물이 공천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또 아니 근데 잠깐만 민주당에서 제가 요거는 좀 네.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MBC가 뭐 남의 회사이긴 하지만 이게 네. 진보 여당에 장악된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전부 언론 탄압으로 쫓겨났던 노조 해직자들이 돌아온 거고 네. 공정 언론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로잡는 진보 과정인데 여당에 장악됐다고 한국당이나 홍준표 본다면 대표 잘못된 입장에서는 거죠. 이번은 네. 공천 네. 해주는 그 변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거죠. 민주당에서 네. 최재성 의원도 이름이 좀 거론되기는 합니다. 아, 네. 민주당에서 최재성 의원. 네. 그 다음에, 근데 안희정 지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죠? 예. 예. 어쨌든, 뭐, 화려하네요. 배현진, 박종진, 뭐, 민주당에서 그렇죠. 또 어떤 네. 인물을 내세울지.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 MBC 출신이에요. 최명길 의원. 아, 네. 예, 네, 예. 최명길 의원도 그러네요. MBC 기자 예.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민주당 재밌게 입장에서는 봐야 이 되겠네요. 지역을 빼앗길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배현진 아나운서가 만약에 국회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나 또 MBC 또 많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총력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드라마 같아요, 저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명 드라마가 하나 있긴 한데 비슷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왜 영입을 했냐. 약간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 이후에 어쨌든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언론의 탄압이다.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배현진 아나운서 전격적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걸 곧이곧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냐는 약간 의문점인데 그 이유는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여성 앵커로서 뉴스 데스크 자리를 지켰잖아요. 또 그게 그 정권의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했고 또한 2012년 파업 당시에는 노조편에 섰다가 사측에 갑자기 회유를 당하면서 번복을 하면서 사측의 편을 서면서 뉴스데스크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로 언론 탄압의 어떤 피해자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 그 주체가 정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권이 뭐 배현진 아나운서를 쫓아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아마 일부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최근에 MBC 사태는 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구성원들이 초유의 그 거대 규모로, 그러니까 기존에 파업을 잘 안 했었던 편성 PD라든가 심지어는 계약직인 작가분들까지도 동참할 정도로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서 기존 경영진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권이 지시해서 탄압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 지지 여론이 더 많았고요. 네. 또 지난 한 9년 내지 7년 동안의 보도 파행, 세월호 참사 때도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래서 뭔가 이 같은 공영방송의 그 현재 실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졌던 그런 그렇죠. 시기였는데, 자, 배현진 앵커가 사실 뉴스데스크에서 이제 교체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종편에서 계속 그 회사를 옮겨라 이렇게
스카웃이 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때 실제로 좀 미팅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마지막에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 정치권에 이런 러브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배 앵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송파을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송파을로 이제 공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략공천. 네, 전략공천인데 예. 여기에 또 쾌도남마 예전 진행자였던 채널A의 박종진 예. 씨도 여기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방송인 출신의 어떤 본인 자칭 보수의 아들, 보수의 딸로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방송인 더비. 그러네요. 예. 두 분이 합이 잘 맞네요. 네, 저희는 네, 예. 수다 떠는 아, 멤버입니다. 그래요?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신동호 아나운서와 배현진 아나운서를 네. 배신남매라고들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얘기했었죠. MBC 구성원들이 좀 그렇게 예. 별명 삼아 불렀었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존의 보수 정부 편에 좀 편파적으로 섰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이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그 이 중간에 휴식기도 없이 회사 그만두자마자 바로 보수당으로 가니까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깨끗하진 않은 거 아니냐 배현진 뭐 그런 씨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내에서 어떤 평가를 가장 많이 받냐면 자신의 이런 어떤 성공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주 명쾌하고 깨끗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그런 아나운서는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그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살아남고 주목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아나운서로 좀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이분이 기자로 전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앵커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많은 아나운서들 이제 사내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배 아나운서랑은 사실 말도 안 섞는다.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전혀 소통이 없대요. 그러니까 네. 배 아나운서는 딱 벽을 치고 본인은 이 사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앵커로서만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 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아마 요번에 거기서 이제 도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역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본인이 지금 대중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지난 정부에 뭔가 특혜를 받았다. 수혜자로. 이거보다는 네.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정치 자산으로 삼고 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총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보선 후보가 네.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거 전략 같으세요? 공천 아닙니까? 네. 전략 공천. 네. 예. 그래서 전략 지금, 공천을 제가 네. 또 경험해본 예, 이력이 유경험자. 있어서 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 왜냐하면요. 그 지역구를 갈고 닦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네. 지역구를 네. 그렇죠. 일종의 어떤 텃밭을 갈고 닦듯이 네. 그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또 저항이 반발 있고 아. 기다리게 내부 저항.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도 그거 정말 아주 심각한. 네. 근데 그런데 일단은 관심 끌기는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네. 좀 비판 관심 끌기는 김용민이도 성공했을 거예요. 그 관심만 끌어 되는 게 아니군요. 관심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예. 정치적으로 이 자신의 어떤 그 피선거권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마음. 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네. 현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선다라는 프레임으로 네. 이제 배현진 씨하고 또 KBS 전 사장도 기관영 기관현 전 전 사장도 사장. 예.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언론 탄압에 맞서겠다, 현 정권에 맞불을 놓겠다 이런 이제 프레임인데 네. 국민들이 거기 얼마나 호응을 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긴 한데 여간 뭐 피선거권을 행사한다고 그러는데 뭐 네. 막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겠다는데. 네. 네. 자, 하여튼 결과를 한번 두고 봅시다. 4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알쓸 경제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네.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쓴 거를 재활용한 것 같아서. 그 자체도 굉장히 경제적이군요. 네. 굉장히 경제적이지만은 좀 없어 보여서 알쓸 경제. 딴 걸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철진 우리 경제평론가 나오셨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자주 뵀습니다. 자, 언제 여기 이제 자주 오다 뵈셨어요? 가다 오다가. 아침마다 우리 예, 또 복도에서 제가 막 수년 전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침 방송 게스트 맞아요. 출연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라디오 방송 다 출연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네. SBS가 저에겐 고향인데 이 고향에서 또 MC까지 예, 꿰차게 돼서 얼마나 축하드립니다. 참, 차게 되어서. 네. 영광이고 또 감사한지 축하드려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쓸 경제, 알다 보면 알고 보면 또 쓸 데가 있는 경제. 여러분들 소상히 귀 쫑긋. 우리 모두 다 경제적 그렇죠. 동물이니까. 네. 예. 경제적 애니멀입니다. 맞습니다. 예, 애니멀. 네. 예, 우리는 애니멀이니까. 애니멀. 예. 함께 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 뭐 난리 났다 막 그랬었는데 그 전에. 네. 그 전에. 네.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 배현진 MBC 아나운서가 이제 MBC를 그만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일 자유한국당이 입당해서 송파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된다. 예. 자유한국당이 삼고초려했다. 네, 뭐 그런 어제 사직서를 냈다더니. 기사가 나왔네요. 네. 예. 속보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 다시 와서. 네. 돌아가서 막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에 그치고 있어서 그렇죠.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예. 부분 이제 해명을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이제 쓸데 있는 정보를 함께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1주 전, 2주 전에 지금 물가 난리 났다. 네. 웬만한 식당 가면은 뭐 10%, 20%. 국밥 거의 9,000원, 10,000원, 뭐 짬뽕, 짜장면, 햄버거 뭐 다 올랐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번 주에 2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1.5, 1.6, 그러니까 1%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와 예. 통계치와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통계청도 지금 5개월 연속 1%대다. 우리는 높은 물가가 아니라 저물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뭐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스 경제에서는 좀 물가 요동친다 이랬는데 통계로는 1%대 저물가. 그것도 수개월간. 예.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오늘 통계에 말씀드리려고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이거 그렇죠. 조작한 거 아니냐 또 말하는 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오히려 저를 이제 많이 믿죠. 이번에 1%가 나왔지만 예. 그 누가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 점은 감사한데 예. 제가 또 굳이 통계청을 변호를 하자면 조작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실은 물가 통계 하나의 기법입니다. 물가라는 게 전 물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통계를 내냐면 한 몇 가지 품목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품목에다가 가중치를 주고 그 가중치가 얼마 올랐나라는 것을 평가를 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요. 예. 가중치가 높은 것들을 일단 몇 개 꼽아볼게요. 예. 전세 월세 가격.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도시가스 전기료. 그 휴대폰. 예, 휴대폰 통신 요금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일종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거. 그다음에 반드시 돈이 들어가는 예, 교육비 중에서는 아이들 학원비. 이것도 학원비 늘려라 해서 가중치가 점점 많이 늘어났었고 예. 또 휘발유 가격, 석유 제품 가격들이 이제 다 그렇죠. 비중치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없이는 차를 굴릴 수가 없으니까. 예. 일반적으로 큰 돈 지출하게 되는 꼭 맞아요. 필요한 것 중에 그런 게 가중치가 예. 높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높은 가중치들 다 보세요. 최근에 이게 그동안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참 최근 한 반년간은 어떤 일인지 다 안정화됐잖아요. 전세도 전세가 중심하고. 떨어졌죠. 그렇죠. 예, 통신비도 막 통신비 압박하면서 떨어져 있지. 예. 요즘 학원도 잘 안 돼요. 학원비도 안 되지 전기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적인 가중치가 큰 것들은 멈춰 있거나 떨어져 있고. 또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되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울러 공공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 지금 물가가 1%대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법상 물가라고 하죠. 먹거리 물가, 예. 뭐 밥상 이런 물가. 신선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가중치를 안 줘요. 네. 오징어 그래서 같은 경우 지금 1073번 네. 쓰시는 분이 쌀집합니다. 느낌표 두 개. 예. 가을보다 한 가마니 80kg당 4만 원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1%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쌀 같은 경우도 가중치가 낮거든요. 쌀은 5.2입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둘 때 지금 이 그 품목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를 뽑는 품목이 480개예요.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각 가정이 제가 한 달에 1,000원을 쓴다고 했을 때 네. 그 480개로 1,000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2원을 쓴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그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쌀은 굉장히 가격차가 낮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전세, 월세, 그다음에 통신요금 이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한 달 동안에 쌀을 쓰게 되는 건 그만큼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들은 다 그런 품목이죠. 아까 말씀하신 외식. 그 제가 만약에 가서 장을 본다. 예. 그러면은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 올랐다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라고 이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금 1073번 쌀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쌀 가격은 지금 1년간 20% 올랐거든요. 또 그러니까 방영이 안 되고 있죠. 예. 1,000원이 뭡니까? 2,000원씩 우리 식당 노현미님 밥값. 20% 정확히 20%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외식,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안정세라고 해서 가중치를 다해서 합산을 해보니 1%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통계청이나 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저물가 대책을 지금 세울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밥상 물가, 먹거리, 오징어, 뭐 감자, 무가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안정돼 있는 전월세라든가 아니면 통신요금이라든가 석유 휘발유 제품이 또 오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자잘한 것들은 올라 있는 상태에서 큰 게 오르면 순간적으로 인플레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물가 대책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무섭게 갑자기 찾아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때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한순간에 역전된다. 빠져나갈 구멍을 참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셨어요. 네. 자, 이 물가 제가 앞서서 생활에 꼭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많이 나가고 아울러 공공의 통제가 가해질 수 있는 영역이 주로 이제 통계 낼 때 물가 통계 낼 때 핵심적인 그런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부동산 값을 현 정부가 잘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못 잡고 있죠. 못 잡고 있어요. 뭐 이건 팩트로 설명하면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너무 떨어뜨려놨고 반면에 서울은 아예 못 잡죠. 급등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은 제자리인데 알고 봤더니 지방은 폭락, 서울은 폭등이다. 라는 양극화인데 이제 굳이 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항상 이제 양비론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반론을 제기하는 그래야 되죠. 그래야 어떤 평론의 자세인데 이 시간이 아직은 1년은 우리가 뭐 봐줘야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책이 이제 나왔더라도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 큰 분기점이 파리 대책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올 여름까지 게다가 이제 4월 1일부터 이 국토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일단은 보면 실은 그때 나온 평가는 아마 정부나 국토부에서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4월부터 그 추이를 봐야 된다. 그렇죠. 4월 말까지 일단은 한 번은 끊어놓고 평가는 하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 이슈인데요. 물가의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의 물가. 이 서로 상관관계가 상당합니다. 완전한 패턴이 존재하죠. 저도 기자 생활할 때 보면 이게 거의 맞습니다. 패턴이 뭐냐면 선거가 딱 있죠. 선거 전에는 민간 영역의 물가들이 올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뭐 슬금슬금 물가를 올려도 이 당국에서는 표가 있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그 대신 뭘 눌러놓느냐. 공공요금은 꾹꾹 눌러놔요. 지하철, 버스, 택시, 그렇죠. 상하수도 요금. 이거까지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딱 끝나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든 나왔겠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오르냐. 앞에 잡아놨던 이제 공급요금들을 또 쓱 올리게 되는.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너무나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앞에 민간 영역 다 올랐죠. 그리고서 어젠가 그제 나온 뉴스가 이제 하반기 여기서 하반기를 하면 지방선거 후 6월 이후 서울 지하철 택시 또 올린다라는 출마자들한테 선거 끝나고 그 오르도록 내버려 둘 거냐? 라고 물어봐야겠네요. 좋죠.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런 거. 얘는 결정이 돼가지고 지하철 요금 특히 굉장히 거부감이 지금 많이 크신데요. 이 1,000원대 초반에서 1,500원에 가까워진 거잖아요. 1,450원. 심정적 거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태 같긴 한데 이게 몇 년 만에 올리는 거죠? 5년쯤 됐을 거예요. 3년 만에 올릴 거예요. 근데 지하철 요금 올리는 근거가 뭡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65세 이상 그 이제 어르신들. 프리패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늘다 보니까 예. 그 비용에 대비해서 이제 좀 가격을 맞춰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온양온천까지 가서 온천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면 온천값 5,000원 그리고 식사값 5,000원 해서 하루 10,000원만 들고 나가면 온천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10수년 전에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온천 비용도 그렇고 식사 비용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예, 외식 물가 맞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지하철은 여전히 무료죠. 예. 자, 그래요. 그 노인 무임 승차가 늘어서 수익 증가가 미미한 상황이니 말하자면은 혜택을 보지 않는 대상들이 이 적자 규모. 그러니까 인구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이. 네. 그래요. 공공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반기에는 네.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컬링 대표팀. 청소기 모델이 됐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모델이 됐다고 하면 저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동그란 그게 이거 제가 사실은 아침에도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네.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예상한 대로의 풍물이 모델이겠다. 컬링하고 네. 청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쓸고 동그라미. 그게 저도 딱 이거다 일본은. 이제 대걸레하고 네. 로봇 청소기로 네. 실제로 유튜브에서 네. 그 집에서 이렇게 컬링 경기 흉내를 내는 영상들이 온라인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그 스브스 뉴스에서도 영상 제작해가지고 이제 뭐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정말 기업이 면도 세우면서 그 매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마케팅이 우리 참 흔치 않거든요. 컬링 대표팀이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맞아요. 훈련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원래 좀 인기가 있거나 예. 이름이 있었던 선수들 외에 네. 방금 뭐 여자 컬링 팀이나 뭐 스켈레톤 같은 예. 비인기 종목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에서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성공한 마케팅 기업이 특히 면을 세우면서 좀 매출 효과도 볼 수 있는 마케팅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국내 기업 LG. 이거는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를 어제 찍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그래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 그러니까 그 부름 있잖아요. 스위핑하는 예. 그 부름이랑 좀 닮았잖아요. 무선 청소기가. 예. 로봇 청소기 말고 그거 모델이 됐고요. 예. 어제 광고를 촬영을 해서 그 이달 안에 아마 광고를 저희 뭐 TV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도 사실 뭐 이렇게 이분들이 청소기 모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했었고 네. 또 화제가 됐던 게 자기들끼리 이제 훈련을 하면서 우리 메달 따면 청소기 모델 될 수 있을까? 아니야. 요새는 로봇 청소기라서 안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사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메달도 현실이 됐고 예. 모델도 현실이 돼서 저는 딱 할 때마다 로봇 예. 청소기 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거 딱 로봇 청소기다라고 오히려 로봇 청소기 모델이 거의 1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무선 됐습니다. 무선 청소기. 무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앞으로 4년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잠깐의 인기도 좋지만 예. 장기적인 좀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다음 올림픽 때까지 이 여자 컬링 팀 김을 후원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팀 김, 네. 김 씨로 네. 구성된. 사실 컬링 마케팅으로 가장 수혜를 본 건 필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필라죠. 필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계 스포츠는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장비들이 예.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 야 동계 스포츠 하려면은 집이 부자래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장비 비용도 들지만 네. 이 예를 들어 썰매 같은 경우 어디 가서 그걸 타요? 그렇죠.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시설도 것이고.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해외 전지훈련 네. 가야 되니까 비용은 더 들죠. 그렇죠. 네. 예.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필라가 2012년부터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팀의 유니폼과 예. 장비 일체를 지원해 왔어요. 예. 컬링도 장비 굉장히 비쌉니다. 예. 스톤 있잖아요. 예. 보신. 예. 스톤이 하나에 20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 한 세트가 16개 해서 예. 한 경기 하나 할 때 쓰는 그 스톤 값만 3,600만 원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요. 되게 평범해 보이는 그 신발 그 예. 50만 원이고요. 예. 그 부름 예.
그것도 20만 원. 청소기처럼 생긴 청소.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걸레. 대걸레 우선 같은. 청소기. 예, 대걸레 같은. 그거를 필라가 2012년부터 후원을 해왔는데 네. 그 이번에 특히 뭐 이번에 우리 워낙 여자 컬링 팀에 그 선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살짝 바꾸면서 정말 본인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노출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번 들려볼까요? 자,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예. 라디오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예. 지금 노란색 옷 죄송합니다. 보는 라디오 분들께만 좀 설명드리면 노란색 옷을 입은 선수가 이슬비 선수예요. 이번에 예. SBS 해설위원도 했던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모습인데 무릎에 아무것도 없죠. 예. 그 로고를 거기 박지 않고 이 골반 쪽에 허벅지 위쪽에 박았었어요. 그 디자인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는 무릎에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옷에는 좋은 게 그 컬링은 굉장히 정적인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그 스톤 던지기 전에 정적인 순간에 무릎에 카메라가 딱 집중이 돼서 오래 보이는데 거기 계속 로고가 박혀 있으니까 정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봤다. 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릎에 딱 로고가 박혔다. 정말 머리가 좋다라고 이정현님 글 남겨주셨고 가는 날이 장남님, 가는 날이 장날이 아니라 가는 날이 장남님, 갈릭걸스 이젠 광고걸스가 됐다. 이게 저기 김은정 선수 같은 경우 안경은 브랜드를 달 수가 없겠네요. 그 지금요. 삼총사라는 뮤지컬은 한 번씩만 얘기할게요. 삼총사 뮤지컬은 안경 선배, 그러니까 안경 선배인 분, 안경을 낀 분에게는 티켓 20% 할인해 드립니다. 김 씨에게도요. 예. 그 20%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영미는 가장 큰 게 영미. 그 티웨이 항공에서 200명 선착순으로 끝났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공짜 할인권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뮤지컬, 롯데월드 이런 곳은 영미란 이름이거나. 이름에 영자 혹은 미자가 들어가면 자유이용권 50% 할인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분들이 한국 경제를 살리네요. 근데 약간 욕먹은 기업도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전자기업이나 필라는 이분들을 후원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거나 장기간 정말 진정성 있게 후원을 해온 기업들인데 모 기업의 경우에 그 SNS 이미지 광고에 딱 영미 선배가 연상되는 광고를 올렸어요. 그 의성 마늘햄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욕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케팅이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이제 그게 일종의 MVC 마케팅, 우회 마케팅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N사가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공식 후원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N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브라질 국가대표팀 유니폼에 국가대표팀을 들어가. 그럼 무슨 이유가 있냐? 브라질은 거의 4강 무조건 가잖아요. 결승까지 가죠. 그러니까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누리면서 돈은 또 안 쓰는. 이게 해서 기상천외하다. 뭐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중이 반칙이다라고 라고 하면서 앞서 말한 그 우리 영미를 약간 했던 그 마늘을 또 오히려 또 멀리하는. 그러니까 대중들의 기호도 너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우회하는 마케팅을 한 그 영미 마케팅 같은 분들은 할인을 어쨌든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 여자 컬링팀을 후원하지 않으면서 SNS 광고의 그 이미지를 소비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팬들이 이제는 안 통한다. 그래서 참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 빙과류인데 찬호박이라고. 박찬호 선생 전형적인 MC 마케팅. 박찬호 선수가 한참 뜰 때 박찬호의 얼굴은 한 프레임도 안 나와요. 찬호박? 근데 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와 찬호박 하는데 근데 뭐 좀 주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거를 야 그래서 머리 진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컬링팀이나는 좀 그 비인기 종목이었던 시간이 길었고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후원 없이 좀 이미지를 가져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성 마늘햄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모델로 발탁하고 공식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맺었다고? 오늘 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소거가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업데이트. 우리 업계 태세 전환.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네요. 됐습니다. 네. 네. 좋죠, 잘했다고 뭐. 생각합니다. 좋죠. 이게 잘했다고 이겁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예, 또 예, 마케팅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네. 계산하는 거죠. 제가 그렇죠. 내야지. 이게 마케팅입니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잘했습니다. 네. 네. 예, 묻어가기 마케팅. 네. 예, 근데 이거 이제는 안 소비자- 된다. 이제는 아니고요. 예, 묻어가기가 소비자들이 아니기 이제 때문에. 용납하지 안다. 않고 그래서 그 햄도 이제는 공식 후원사가 네, 되기로 네.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락가락 재건축 이야기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예. 실은 이제 재건축을 초강력하겠다. 즉 이제는 안전에만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약간 또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주차난이 아주 심하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소방 활동이 불편할 경우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무조건 주거 환경에서 2등급 그러니까 꽈락입니다. 그걸 네. 주면서 바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의 집값 잡기 진정성을 믿었던 곳은 왜 풀어주지? 재건축 안전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갑자기 다시 또 이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소방 활동을 보지라고 이제 진정성 의심한 거예요. 근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또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게 정부가 우리의 마음을 약간 달래기 위한 여기서 우리라 하면 재건축 대상 주민들이다. 일종의 꼼수다라는 건데요. 예. 하나하나를 제가 평점을 봤더니 그 주차장과 소방 활동이 있는 항목이 주거 환경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예, 예. 여기서 꽈락이 되려면 20점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소방 활동 빵점, 주차장 빵점을 맞다 하더라도 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 뭐 층간 소음, 그렇지. 이런 뭐 환경 도로. 근데 거기에서 20점만 맞으면은 꽈락이 안 되면서 오. 이거는 통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당 지역 아파트들 다 개선해 보니까 예. 꽈락이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막 시위하는 그 앞쪽의 아파트들은 실은 재건축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그 정부가 약간 묘한 걸 취한 것이 네. 혹시 또 이게 선거 앞두고 약간 어떤 이런 또 태세 전환 아니야? 예, 라는 예.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재건축은 힘들다. 이제는 안전진단만을 위한 안전진단이다. 예.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예. 요즘 서울에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우리 김용민 씨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예리한데 저도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한마디 키워드로 하면 역전세난이라는 겁니다. 네. 한번 이 시간에 또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 텐데 예, 예. 역전세난이 지금 갑자기 최근 한 달 반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셋값하고 집값이 거의 비슷해서 이제 완전 딴 얘기예요. 완전 딴 얘기고 대출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에서부터 역전세난이 치고 올라오는데 예,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 송파구까지도 지금 역전세난 조짐이 보이거든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하나. 네. 지금 저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세난의 흐름이 조금만이라도 2, 3개월 이어지면 이제 매매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세난 이슈는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예. 이 시간에 올 때마다 예.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